안녕하세요. 임팩트 투자 개념과 임팩트 평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사회투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순열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사회투자의 대표를 현재 맡고 있고, 한국사회투자의 최고 소셜 임팩트 책임자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투자에서 투자하고 육성하는 기업의 모든 소셜 임팩트를 정의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요. 어, 보시다시피 저는 한국사회투자에서 일을 하기 전에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하는 일을 어, 전업으로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의 빈곤한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써 이제 임팩트를 창출하는 그런 일을 NGO 기반에서 하다가 한국사회투자에서는 이제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삶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임팩트를 창출하는 그런 것을 투자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BK 창공이라는 한국의 초기 기업들을 육성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IBK 창공 프로그램을 제가 총괄해서 운영을 했고, 현재도 하나금융 그룹의 ESG 더블 임팩트 매칭 펀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 사회를 견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회 서비스 분야, 그리고 기후테크 분야, 그리고 농식품 분야의 사업들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투자를 잠깐 또 소개를 드리면, 한국사회투자는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사회투자는 12년째 한국에서 어떤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초기 스타트업들, 그리고 그런 사회 경제 조직들에 대한 투자와 융자와 그리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명실상부한 혼합금융, 복합금융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면 먼저 임팩트 투자의 개념, 범주부터 좀 설명을 지금부터 드려보고자 합니다. 임팩트 투자란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와 환경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에서 투자의 본연의 재무적인 가치와 동시에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같이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을 임팩트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투자는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투자 본연의 재무적인 가치, 즉 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수익과 더불어서 사회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투자함으로써 그 비즈니스가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함에서 창출되는 임팩트를 동시에 추구하는, 쉽게 말하면 착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임팩트 투자라고 하면 돈을 못 버는 투자, 착한 기업에만 투자하니까 돈을 못 벌거나 아니면 신용만 하는 투자라고 또들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해 놓고 포장만 그럴싸하게 임팩트를 창출한다라는 신용만 하는 투자라고 하시기도 하시는데, 둘 다 임팩트 투자를 제대로 한다면 둘 다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은즉슨 잘하는 임팩트 투자는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비즈니스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장의 문제와 고객의 페인 포인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문제와 고객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의 크기는 훨씬 크고, 그리고 그 문제에 수혜를 받는 사람도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의 수요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하는 임팩트 투자는 돈을 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을 못하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쪼끔밖에 못하는, 즉 비즈니스 성장이 안 되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성장하는 기업에,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문제를 잘 성장하면서 그 성장의 크기만큼이나 문제 해결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돈을 벌므로써 지속 가능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잘하는 임팩트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는 임팩트 투자는 문제 해결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를 선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를 잘 성장시켜서 임팩트를 크게 낼 수 있는 사업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임팩트 투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임팩트 투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솔루션이나 그리고 혁신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 사사분면에서 재무적 가치, 말씀드렸던 재무적 가치가 가장 높고 사회적 가치도 가장 높은 이 일사분면에 해당되는 투자가 임팩트 투자입니다. 그런데 임팩트 투자랑 많이 비교되는 개념이 사회 책임 투자입니다. 사회 책임 투자는 뭐냐 하면 사회에 책임을 지는 투자입니다. 즉, 그 투자하는 비즈니스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더라도 그 비즈니스가 최소한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즉 사람에게, 환경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사회 책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비즈니스건 사람에게, 환경에게, 사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매우 수동적인 어떤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정도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사회 책임 투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나 재무적 가치가 모두 그냥 보통 수준으로 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해야 되는 게, 임팩트 투자에서의 임팩트는 분명한 임팩트를 창출하겠다, 즉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도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친환경 솔루션이 요즘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유행을 하니까 나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잘 맞추겠다라고 해서 어떤 친환경 제품을 만들거나 친환경 어 솔루션을 만들어내거나, 이제 이런 의도가 없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성이 없는 이런 비즈니스나 아니면 이런 투자는 임팩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즘 최근에 많이들 개념들이 이제 혼재해서 쓰는 임팩트 투자와 ESG 투자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개념을 ESG 투자가 훨씬 넓은 개념이다. 그리고 임팩트 투자는 말씀드렸던 우리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투자를 하는 것을 임팩트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ESG 투자가 임팩트 투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사회 책임 투자의 개념과 ESG 투자의 개념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임팩트 투자라고 알고 있는 지속 가능성 테마, 즉 기후 변화, 음식, 그러니까 그 푸드테크, 물, 재생에너지, 청정 기술과 같은, 그리고 농업. 그래서 근본 우리 주제가 농축산, 임업, 그리고 농식품 임팩트잖아요. 이런 특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영역에 대한 테마에 대한 투자는 지속 가능성 테마 투자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임팩트 투자는 사회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투자를 임팩트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시면 한국의 많은 임팩트 투자사가 임팩트 뭐 많지도 않죠. 한국의 임팩트 투자사 지금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데가 뭐 너그럽게 얘기를 해도 6-7개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임팩트 투자자가 임팩트를 빼고 기후라는 어 "우리는 기후 투자사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기후 영역에서 투자하는 것은 임팩트 투자라기보다는 지속 가능성 테마 투자에 다라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또 제가 제기했었던 '돈을 못 버는 투자다.'라는 한간의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반박할 수 있는 개념이 이 장표입니다.
OECD 이 정의이고요. 이 그래프는 제일 왼쪽으로 갈수록 이 자선 기관은 임팩트 온리, 돈은 벌지 않고 재무적 가치는 내지 않고 사회적 가치만, 임팩트만 창출하는 기관을 우리는 자선 기관이라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라고 하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 우측에는 일반 기업, 그러니까 finance first, 어떤 경우에도 재무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일반 기업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동시에 돈도 버는 재무적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임팩트 투자의 대상은 이 자선기관과 일반 기관, 기업, 중간 어디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임팩트 인베스트, 임팩트 투자의 범주는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업으로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영리 활동을 하는, 가령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간단한 명함을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쿠키를 구워 가지고 케이터링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목표를 가진 그러나 어떤 그런 간단한 영리 활동으로 기업을 생존을 영위해 가는 그런 사회적 기업에서도 적어도 브레이크 이븐, 손익분기를 넘는 기업부터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아이템을 상업화시켜서 비즈니스를 하는 임팩트 기업까지가 임팩트 투자의 대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 그 손익분기를 넘지 못하는, 자기가 쓰는 비용조차도 벌지 못하는 기업은 임팩트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돈을 버는 기업부터 임팩트 투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라든지 자활 사업장이라든지 장애인들에게 또는 노숙인들에게 자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주는 것 대신에 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간단한 어떤 제품이라도 판매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고, 그러나 손익분기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쓰는 비용을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정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종류의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경제 조직이 있습니다. 뭐 자활기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은 이제 사회 투자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라든지 뭐 융자라든지 뭐 이런 어, 금융 지원의 대상은 될 수는 있으나 임팩트 투자의 대상은 손익분기부터 주주들에게 배당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무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임팩트 투자다. 그리고 일반 기업들, 파이낸스 퍼스트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기업들 대상으로 투자는 ESG 투자 또는 ESG를 고려한 사회 책임 투자다라는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또 질문이 많이 나오시는 것이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의 구분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 해결이 기업의 목적이고, 자립하기 위해서 간단한 영리 활동, 장애인들의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뭐 경력 단절 여성을 활용을 해서 무언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소셜 벤처는 사회 문제 해결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상업화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가 흔히들 사회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을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이나 아니면 혁신 기술 자체를 상업화하는, 가령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가 투자한 잼잠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발달이 느린 어린이들, 예를 들어서 상지 마비가 와서 제대로 못 움직이는 아이들의 재활을 위해서 이런 간단한 휴대폰만 있으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 형태로 계속 아이들이 스크린을 보면서 재미있게 상어도 잡고 풀도 뜯고 뭐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런 이 재활 운동이 되어서 아이들이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의 기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솔루션 자체를 상업화시켜서, 그래서 홈 재활 솔루션,
보급을 해서 그걸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그러한 기업을 소셜벤처라고 개념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인증제도이죠. 그래서 인증을 받은 고용노동부와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 인증받진 않았지만 창업자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을 이제 소셜벤처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이나 혁신 솔루션을 상업화해서 사업 재무적인 가치와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 소셜 벤처가 일반 벤처, 영리적인 목표를 가진 일반 벤처 기업보다 어떤 성장성 부분에서는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문제나 아니면은 환경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과 그리고 사업 준비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셜 벤처가 재무적인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들을 연 한 100개 넘게 넘는 기업을 항상 육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년 한 20개 정도를 투자를 하고요. 소셜벤처 기업이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부족해서 재무적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났던 많은 대표님들은 본인들이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격적인 어떤 그 허들 때문에 본인들의 솔루션을 돈이 있는 사람만 활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셨고, 스스로 가격이나 마진을 다운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셜 벤처들은 오히려 벤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오히려 창업자들의 그런 어떤 선한 의지로 최대한 많은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격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윤이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좀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적게 가져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회적 가치, 임팩트 투자에 의해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와 그리고 ESG 경영을 통한 ESG 가치는 사실 굉장히 좀 다른 가치입니다. 요즘 혼용해서 쓰곤 있긴 하지만요. 어떻게 다를까요?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규범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기업의 경영을, 환경을 해치고 그리고 사회 가치를 해치고 기업 경영을 했을 때 요즘 어떻던가요?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하고 그 기업들의 어, 소비자가 외면하고, 그러면 기업의 가치,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고, 그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ESG 경영은 개별 기업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그랬을 때는 ESG의 추구 가치는 기업의 리스크 감소라면, 임팩트 투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사회와 환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창출되는 가치로서, 즉 공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투자와 ESG 투자의 가치는 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굉장히 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ESG 경영이 이런 대두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임팩트 비즈니스, 임팩트 투자는 우리 사회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이제 비즈니스를 말한다면, 그 어,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모든 비즈니스가 경영이 되는 그 과정에서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지배구조, 건강한 지배구조를 모두 잘 지키면서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경영 원칙이자 경영 전략입니다. 이런 ESG 경영이 대두되는 요인은 이전에는 돈만 잘 벌어서 주주들의 이해만 지켰으면 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즈니스에 둘러싼 고객, 그리고 직원, 그리고 어, 다양한 어떤 협력업체 등등등의 그들의 이해관계가
주주들의 이해관계, 단순히 주주들의 이해관계 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이해들도 이제 우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특히 코로나 직후에 여러 가지 어떤 전 인류적인 전염병의 위협, 그리고 최근 우리가 굉장히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같은 이런 피해들이 이제 글로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환경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인류가 공멸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동시에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고, 어떤 기업들의 성과 측면에서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는 재무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사회 환경적인 기업의 어떤 성과까지도 함께 요구되기 시작되었고, 실제로 ESG 대응에 실패한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심각하게 추락하는 것을 봤을 때 ESG 경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조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투자와 ESG 투자는 처음에는 사회 투자의 논의로, 그다음 임팩트 투자의 논의로, 그리고 ESG 투자의 논의로 지금 이런 논의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 임팩트 투자나 아니면은 보시는 ESG 투자 테마의 어떤 투자 성과는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서두에 말씀드렸던 임팩트 투자를 둘러싸고 있는 임팩트 투자는 돈을 못 번다 또는 임팩트 투자는 신용만 하는 투자다라는 이 두 개의 미신이 모두 틀렸고, 임팩트 투자는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신용만 하는 투자, 뭐 임팩트 와싱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투자도 점점 제대로 하는 임팩트 투자가 시장에 자리를 잡으면 그런 임팩트 와싱이나 아니면 그린 와싱이나 그러한 투자도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중요한 게, 그럼 임팩트 투자라고 했을 때 어 언제 그 임팩트가 창출되느냐,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는 이 첫 번째 네모를 좀 보시면 사회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공공의 자산이 증대될 때 임팩트가 언제 창출되는지에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첫 번째로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두 번째로는 공공의 자산이 증가되거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임팩트 투자를 할 때 투자하는 대상의 그 비즈니스 솔루션이 실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야 임팩트가 창출되고, 우리는 그러한 기업의 솔루션에 투자하는 것을 임팩트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가 해결돼야,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해결이 돼야 임팩트가 창출이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사회 문제라고 볼 것인가가 사실은 임팩트 투자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문제가를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로 뭐 동시대 특정 사회에 속하고 구성원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사회 구조적인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 이 1, 2, 3, 4분 제일 1, 2, 3, 4분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 고통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풀어야 되는 사회 문제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경제적인 문제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어떤 임팩트 어떤 투자나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라고 할 때 대표님들이 흔히들 굉장히 '아 그럼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특정 질병에 어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제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그 질병을 낫게 할 약이 없으면 그 질병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는 임팩트 비즈니스가 되고, 아무리 부자라도 고통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가, 우리가 풀어야 될 사회 문제, 즉 임팩트가 창출될 수 있는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제가 그 핀테크 육성 사업에서 임팩트 창출하는 임팩트 핀테크
육성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떤 이제 그 스타트업이 건물주들이 건물을 사는데 정보나 이런 게 다 파편화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건물주들이 조금 더 손쉽게 건물을 살 수 있는 뭔가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건물주라는 사람도 어떤 특정한 문제에서는 고통받을 수 있죠. 다만 건물을 사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걸 해소한 거 정도가 '사회 문제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걸 고통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 기업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임팩트를 창출한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 구조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계엄령을 발표하셔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았죠. 지금도 위협에 어떤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못하는 위협에 처해 있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개인의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임팩트가 창출되는 풀렸을 때 어 사회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성원이 지대한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특정한 몇 명만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우리는 사회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는 뭐 대불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위험, 환경 파괴, 소득 불안, 노동 불안정성, 뭐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 재취업, 어려운 재취업 뭐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다 분류해 볼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사회 문제와 우리 비즈니스 솔루션이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풀 수 있는 사회 문제를 목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임팩트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비즈니스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런 임팩트가 창출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논리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비즈니스로 못 푸는 문제를 '사회 문제를 우리가 목표하겠다.'라고 우리가 임팩트를 창출하는 사회 문제로 목표를 하면 우리 솔루션하고 우리 솔루션으로 사회 문제를 풀었을 때 창출되는 임팩트가 하나도 논리적으로 연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우리 비즈니스로 해결할 사회 문제를 정의를 내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비즈니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목표지적 취약성. 그래서 우리가 타겟하는 사회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논리 모형과 사회적 가치 이해는 사실 이 프레임워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팩트 측정을 너무너무 어려워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임팩트 즉 우리가 사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는 산출물 단위에서도 말할 수 있고 아웃컴 단위에서도 말할 수 있고 임팩트 단위에서도 말할 수 있어요. 사회적 가치는 아웃풋 레벨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성과가 있고 아웃컴 단위에서도 말할 수 있는 성과가 있고 임팩트 단위에서도 말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층위별로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활동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활동이죠. 이 우리 비즈니스 활동으로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할 우리 비즈니스 활동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웃풋 레벨의 성과, 아웃컴 레벨의 성과, 임팩트 레벨의 성과가 나오는데 이 액티비티에 우리의 비즈니스 활동에 사실은 창출하고자 하는 가장 직접적인 목표는 아웃컴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변화는 아웃컴인데 이거를 측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런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어린이들 중에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 상지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재활 솔루션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배포 활동을 비즈니스로 합니다. 유료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에 대한 과금을 해서요. 그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 산출물은 그러면은 다운로드 수
그리고 이 게임 솔루션을 활용한 어린이의 수, 그다음에 또 이 어린이들이 이 재활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나간 이 재활 레포트 수, 이런 게 이제 산출물 단위에서의 성과고, 결과는 그러면은 이 어린이들이 실제로 이 재활 효과가, 그러니까 이런 뭐 근육의 어떤 재활의 효과를 높여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그 아이들이 일반 어린이들과 동일한 어떤 일상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게 이 솔루션의 사실은 아웃컴이에요. 목표한 직접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이러한 임팩트는 이 하나의 홈 재활 솔루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장기간 여러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런 장애 어린이들도 일반 어린이들과 동일한 삶과 행복을 누리는, 이런 아주 장기적이고 간접적이고 큰 변화를 임팩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웃컴에서 그럼 아이들이 그런 일상생활을 이 솔루션으로 얼만큼 일상성을 회복하고, 그 일상성을 회복을 해서 아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직접적으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사실은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행동 교정이라든지 뭐 조건 개선하고 지위의 변화, 이런 굉장히 정성적인 거는 이 변화 자체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재활 솔루션으로 아이들의 이런 임상적인 평가로 정말 이렇게 손 동작이나 근육의 재활이 됐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만 되면, 이 솔루션의 수혜를 받은 아이들의 수, 서비스 제공의 횟수, 이것만으로도 이 비즈니스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고 논리적으로 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컴 수준의 임팩트를, 이런 변화를,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타겟하는 문제와 우리 비즈니스의 솔루션 간에 인과관계만 분명하다라는 이론적 근거, 그리고 또 데이터로 확보된, 예를 말씀드렸던 이 게임을 해서 재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산출물 단위에서,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활용한 혜택을 받은 소비자의 수와 같은 산출물 단위에서의 성과만으로도 임팩트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아웃컴을 측정 못한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웃풋 레벨의 성과도 충분히 임팩트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팩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만든 표인데요. 먹스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팀이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 문제는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의 영세 예술인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 팀은. 그래서 이 팀이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은 일상 속 공간을 활용해서 영세 예술인들이 수익 창출 가능한 일상 예술 공연을 매칭을 해서 이 공연비를 지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은 이런 공연 매칭 플랫폼을 운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의 영세 예술인들의 이제 생계가 해결시키는 그런 임팩트를 창출을 하고자 했고, 이 아웃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최저 생계비 대비, 이제 우리 정부나 공공기관의 기준 최저 생계비 대비 이분의 플랫폼 이름이 RS패스였거든요. 통해서 지급된 평균액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나 2인 가족이나 이런 기준 대비 그럼 얼마나 이 매칭 플랫폼, 공연 매칭 플랫폼으로 어 이 예술인들의 이 공연비가 지급됐는지를 측정을 해서 측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예술 활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으로 생계를 해결을 못하고 대부분은 막노동을 다든지 쿠팡 배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계가 해결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팀의 사회 문제와 솔루션과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임팩트 정의, 그리고 임팩트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 생계가 해결되는지 어떻게 측정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셜 임팩트를 정리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한국사회투자는 이런 비즈니스의 솔루션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임팩트가 측정되느냐 이런 와 같은 임팩트 측정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 비즈니스 활동이 ESG 경영 기준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저희가 ESG 평가 모델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아주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팩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창출되는 임팩트의 측정과 그리고 기업 활동을 ESG에 맞게 경영을 하는 거는 좀 많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팩트 측정의 서비스 그리고 기업의 ESG 경영, 우리 작은 그런 스타트업과 작은 중소기업들의 이제 ESG 경영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기업의 경영 평가를 돕고 ESG 경영 평가를 실시해서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컨설팅까지 하는. 왜 스타트업이 ESG 경영이 중요할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막 혼내는 심사위원 분들이 계시거든요. 스타트업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ESG 경영까지 하라고 하냐고. 근데 그건 완전히 잘 모르시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 대상이 되는 농축산업, 임업 그리고 농식품 기업들 많은 부분 비즈니스는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의 그 비즈니스 상대가 개인 고객은 많지 않습니다. B2C 모델보다는 B2B 모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스타트업의 서비스나 제품이나 그런 기술이나 솔루션을 정부나 아니면 대기업 상대로 판매를 하십니다. 근데 요즘 정부나 그리고 대기업이 모두 본인들의 공급망 관리를 해서 ESG 경영을 하지 않는, 즉 환경을 더럽히고 그리고 근로자들이나 어떤 내부 임직원들의 권리를 어 착취하고 해치는 그러한 기업들의 제품을 만약에 납품을 받았다가는 그들의 경영 평가나 그들의 ESG 경영 평가에 매우 나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그들도 다 투자사가 있고 그들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평가에 나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즈니스 운영에 또는 정부 기관 운영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도 우리가 이런 정부나 대기업을 상대로 제품과 서비스를 납품을 할 때 "저희도 이런 ESG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ESG 경영 평가서와 그 물건과 그리고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납품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그래서 스타트업이 ES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진출입니다. 북유럽 선진국을 말할 필요도 없이 동남아에서도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을 할 때 "너희들 ESG 경영을 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우리도 쓰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골치가 아픈데 너희들 ESG 경영하는 것 얘기해 봐." 미국만 해도 "니네들이 미국 사회에 와서 한국 기업이 미국 사회에 와서 어떤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데?" 와 같은 질문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ESG 경영하는 부분, 임직원의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폐기물 어떻게 하는지, 재생에너지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들 다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의 이유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SG 경영은 기업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낮추는 경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ESG 개념이 없었던 개념이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최근 2-3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높아진 이유도 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라는 투자사에서 "ESG 경영하지 않는 기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ESG 경영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이고 실제로도 ESG를 모두 평가해서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사회투자가 투자하거나 육성했던 기업들 중에 농축산, 임업, 식품 분야의 기업들 중에 이런 어 버섯으로 정육 느낌을 나는 대체육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대신에 배 안에 까끌까끌한 부분을 석세포라고 합니다. 그 석세포를 추출을 해서 화장품이나 아니면 여성의 미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든 루트랩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 회사는 그래서 샤넬에 납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농업 관련된 기업 중에 한국사회투자가 이제 투자한 기업 중에는 여러분들 논물,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에 물을 늘 채워 놓잖아요. 그렇게 논물을 계속 물을 채워 놓으면 메탄과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논물만, 그러니까 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논물을 계속 채워 놓는 게 아니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메탄과 탄소를 4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진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저희가 작년에도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린 패키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은 버려지는 농업 부산물, 대표적으로는 사탕수수에 어 그 이제 그 설탕물을 빼내고 버려지는 그 사탕수수에서 셀룰로스를 추출을 하면 셀룰로스 거의 고형물의 부피가 어 거의 뭐 60-70%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출한 셀룰로스로 생분해되는 패키징, 포장재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생분해되는 포장지는 어 40도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 이제 생분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40 도에 이르는 기온에 노출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룸 템퍼러처 한 뭐 12-13 도?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 상온에서 6 개월 이내에 생분해되는 그런 패키징을 만들어서 햇반 용기라든지 갤럭시 포장지라든지 이런 게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축사, 임업, 식품 분야에 임팩트 창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어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할 만한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VC들은 실제로도 이런 농업, 임업 그리고 농축산 부분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투자는 하진 않으려고요. 그 이유는 사업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R&D 기간과 특히 밸류 체인이 이들의 솔루션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이 실제로 매출을 내고 어떤 수익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른 회수와 그리고 투자 수익을 원하는 투자사들이 농식품 그리고 임업 농축산 기업들에 많이 투자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런 임팩트 투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농축산, 임업, 식품 분야 기업들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 사회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국 사회 투자는 아주 특이하게도 기부금으로 투자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부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화에 오래 걸리는 하지만 잘 성장할 수 있는 유망한 농축산, 임업, 식품 분야의 기업들을 한 해에 저희가 20개 이상씩 이제 투자를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오늘 이렇게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